지금처럼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대선을 치를 경우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 눈에 뻔하기 때문에 당장 경선을 치러서 대선 후보를 뽑아야 되는데 당원들과 지지층들에게 본인의 존재감 그리고 왜 본인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돼야 되는지 알릴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비공식 상황이지만 마지막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오세훈 시장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사실상 대선 행보로 읽힐 수 있는 행사들, 이벤트들이 계속 열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지금 홍준표 시장은 사실 이 여면은 야를 공격을 할 법한데 홍준표 시장은 같은 또 한동훈 전 대표한테 이걸 사랑의 짝대기는 아니고 짝대기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왜냐라는 거죠. 거의 뭐 1년 이상 된 공격인데 그때마다 지금 공격이 더욱더 갈수록 강해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걸 갖다가 아마 홍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본인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라이벌 의식을 느낀다는 얘기를 아마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같은 레벨이 아니다. 네. 저 친구하고는 같이 뭔가를 도모할 그런 내 수준이 아니다는 게 그분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네. 탄핵 선거 전 지금이 골든타임. 여권 주자들 대선 젠걸음입니다. 네. 지금 탄핵 선거 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라고 하면서 여권의 주자들이 다 걸음이 바빠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어제 굉장히 바빴다고 해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가족들도 바쁘고 해서 저랑 놀아줄 것도 아니어서 제가 이재명 대표 같이 저런 사법 리스트를 가지고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법을 바꿔서 나에 대한 범죄는 죄가 안 되게 바꿔버릴 거다라고 제가 그럴 것 같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킨다는 것은 그런 기본적인 원칙에 관한 합의와 약속에 대해서 서로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저 정치 세력은 그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럴 수 있고 또 그 5%다. 본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지금의 현 상태의 경쟁 구도에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본능적인 방어 기제가 아닌가. 너무 본인의 정치적 행로에만 초점을 맞춘 입장이 아닌가. 오늘 한 전 대표 북콘서트에 현역 의원 15명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관심 없어. 당을 일에 망쳐놓고 양심이 있어야지.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해놓고 뭔 쓸데없는 소리야. 그런 거 묻지 말아요. 네.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이 오세훈 시장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어제 굉장히 바빴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어제 북콘서트가 있었죠. 북콘서트에서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날을 세웠다라는 거고 오세훈 시장의 경우는 어제 핀테크 간담회에 갔습니다. 핀테크 간담회에 가서 이 사람이 경제 행보를 하면서도 하지만 또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했다.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런 거 물어보지 말아요. 당을 망쳐놓고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어쨌거나 메시지가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다들 지금 열심히 지금 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탄핵 선고 전 골든타임인 건데 일단 이거는 사실 관련해서 보면 이 박창환 교수님 지금이 골든타임이다라는 얘기인 즉슨 탄핵 선고를 어떻게 보면 전제로 해서 골든타임이라는 얘기인 건데 골든타임이 맞긴 맞는 거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여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네.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대선 얘기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자제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현실은 대선이 곧 다가올 거다. 이런 이제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특히나 다음 주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나올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전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처럼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대선을 치를 경우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 눈에 뻔하기 때문에 당장 경선을 치러서 대선 후보를 뽑아야 되는데 당원들과 지지층들에게 본인의 존재감 그리고 왜 본인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돼야 되는지 알릴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비공식 상황이지만 마지막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오세훈 시장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사실상 대선 행보로 읽힐 수 있는 행사들, 이벤트들이 계속 열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사실 공개적으로 대선이 열린다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열릴 가능성에 대비해 놓지 않으면 자칫 열릴 조기 대선판에 섣불리 뛰어들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서 미리미리 지금 사실상 대선 행보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런 행보 중에 나오는 이 메시지의 방향을 보면 이걸 뭘 사랑의 짝대기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한테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이재명 대표한테 근데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 대표한테 지금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노원명 의원님. 지금 홍준표 시장은 사실 이 여면은 야를 공격을 할 법한데 홍준표 시장은 같은 또 한동훈 전 대표한테 이걸 사랑의 짝대기는 아니가도 짝대기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왜냐라는 거죠. 홍준표 시장. 홍준표 시장께서 뭐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게 어제 오는 일은 아닐 테고요. 그렇죠. 뭐 거의 뭐 1년 이상 된 공격인데 그때마다 지금 공격이 더욱더 갈수록 강해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걸 갖다가 아마 홍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본인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라이벌 의식을 느낀다는 얘기를 아마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같은 레벨이 아니다. 네. 저 친구하고는 같이 뭔가를 도모할 그런 내 수준이 아니다는 게 그분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지금 뭐 질문자의 의도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홍 시장이 한 대표를 갖다가 네.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그러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마 진정한 불쾌감과 아마 인간적인 그런 어떤 나쁘게 말하면 경멸이랄까요? 아마 그런 감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 견제성 발언이 아니라 그냥 진짜 싫은 거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짝대기가 가는 거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당내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분이 김문수 장관이에요. 그쵸. 아직 출마 선언은 안 하셨지만 사실상 그런 점에서 보면 김문수 장관을 꺾으려면은 구도가 좁아져야 됩니다. 네. 표가 분산되면 안 되죠. 경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확장성을 가진 후보들, 한동훈 후보 또 여타의 후보들을 미리미리 장외로 떨고 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선택 왜 바뀝니다. 네. 이 사람들은 선택권 밖에 있어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함으로써 소위 말하면 TK의 그런 그 강성 지지층들, 이 지지층들에게 대한 김문수 확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게 최고의 단점이잖아요. 김문수 장관이. 네. 그러면 그 대안은 누굴까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거론되는데 미리 한 사람 한 사람씩 떨고 놓지 않으면 실제로 경선에서 김문수의 대안으로서의 그런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네. 미리미리 지금 소위 말하면 새싹들을 갖다가 잘라놓는 그런 행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새싹은 미리미리 밟아주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사실 박 교수님 생각을 해보면 김문수 장관과 홍준표 시장은 지지층이 좀 겹치거든요. 그럼 겹친다고 할 때 굳이 나와 다른 쪽에 대해서 뭐 이 걸러내고 새싹을 밟아주고 이러는 것보다는 나와 겹치니까 다이렉트로 김문수 장관을 공격을 할 법한데 좀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는 공격이 그다지 세진 않아요. 그럼 왜 그러는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를 때리는 게 본인에게 유리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김문수 장관은 아예 좀 뭐 출마의 얘기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로지 딱 한마디만 해요. 아직까지 대통령이다. 그런데 우리가 나서는 건 말도 안 된다. 이 얘기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문수라고 하는 분이 본인이 대선 대통령 주자가 되겠다고 나선 분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탄핵 반대 집회에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수혜자거든요. 그러면 김문수를 때리는 건 보수층을 때리는 거랑 지금 똑같습니다. 파면이 결정되고 나서 김문수 장관이 나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 그분의 약점, 한계점 이런 걸 얘기해도 늦지 않는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판단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김문수 장관한테도 공격을 안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 건데 저희가 어제 이 말씀을 드렸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선 사실상 첫 이 수면 위로 올라온 공식 행사였습니다. 사실상 출정식이나 다름없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요. 뭐 이 사실상 출정식이다라고 얘기한 어떤 행사가 열렸을 때
당내 현역 의원들이 몇 명이 왔었느냐라는 거죠. 오세훈 시장이 개최했던 개헌 토론회 때 108명 중 48명이 왔습니다. 출정식이다라는 게 그때 나왔죠. 그런데 그 뒤에 나경원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인데 김문수 장관이 기조연설을 했었을 때 그땐 58명이 왔어요. 근데 과반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어제 있었던 한동훈 전 대표 북콘서트 여기는 15명이 왔습니다. 네. 사실 뭐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기존 친한계라고 분류되는 당내 의원들 자체 수가 뭐 한 20명 남짓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왔다. 그 다들 출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곧 예정인 사람이 홍준표 시장이죠. 홍준표 시장이 곧 이달 중순에 책을 냅니다. 책을 내는데 이 책 두 권을 출간하면서 북콘서트를 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홍준표 시장이 그럼 뭔가를 이 행사를 계획을 할 때 그때 그럼 여기는 몇 명이 오겠느냐라는 거죠, 노원명 의원님. 저는 한동훈 전 대표와 네. 김문수 장관의 중간치 정도를 생각하고 싶군요. 오세훈 시장도 사실 중간치기네요. 거의 가깝다고 보면 네. 약 30명 정도 예상하겠습니다. 30명. 뭐 별다른 근거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네. 홍준표 시장은 정치적인 비중에 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스타일은 아니죠. 그래서 저분이 뭐 개인적으로 만나면 굉장히 매력이 있는 분이지만 어쨌든 또 부담스러워하는 후배들 정치인들도 많고 그런 스타일이라 네. 그렇게 뭐 아주 뭐 성대한 그런 어떤 장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국힘 내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조심스러운 분이 아니겠습니까? 저분을 갖다가 대놓고 지금 지지할 수 있는 현역 의원 숫자라는 것이 결국은 저 정도 선이라고 봤을 때 네. 그래도 보수의 적자이고 유력한 대선 후보인 네. 홍준표 시장의 북콘서트에는 뭐 상당수의 그래도 현역 의원들이 참석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대략 한 30명쯤 한동훈 전 대표 때보다는 좀 많고 하지만 뭐 오세훈, 뭐 김문수 요 때보다는 좀 적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